이신의 미주 총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라면 브랜드는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 어떤 라면에 대해서 딱 이거 해봐 던져주면 우리 3개월 6개월이면 무조건 만들어낸다. 전문가 피셜 짜파게티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진짜 짜파게티 맛있게 먹는 법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각 업계에 진짜 쓸모있는 이야기를 담은 대외비의 신하영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세 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0년차 마케팅 전문가 장문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심에서 스프 개발 부문 담당하고 있는 마유현이라고 합니다. 농심에서 면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는 김도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두 분께서는 각각 어떤 라면 개발을 맡으셨어요? 대표작. 생각나는 건 신라면 블랙이나 오! 신라면 건면 오! 그리고 제 최애 라면이에요. 신라면 블랙 건면. 저최. 오! 그리고 손석구 씨가 모델로 있었던 짜파게티 더블랙, 유재석 님이 계속 모델로 계시는 배홍동 관련 브랜드 제품. 마유현 책임님은요? 저도 지금 같이 배용동 관련해서 배용동 비빔면 할 때 진짜 많이 고생했던 기억이 나고요. 신라면 김치볶음면이라는 제품이 나왔었거든요. 그 라면 하나를 개발하려면은 보통 라면을 얼마나 드시나요?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긴 제품 2년, 3년 걸리기도 하는데요. 수백 번 정도 먹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라면 하면 농심, 농심하면 라면 이게 딱 법칙처럼 있는 것 같아요. 농심 신라면, 농심 신라면. 그리고 일요일에는 뭐 먹어야 되죠? 짜파게티. 짜파게티, 농심 짜파게티. 진짜 잘 만든 카피이고. 근데 재미난 거는 사실 그 짜파게티가 83년도에 나왔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저는 기억이 나요. 그때 우리 동네에서 20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라면이 100원대였기 때문에 와 이거 비싸다 생각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짜파게티가 첫 작품은 아니었던 거로 알아요. 더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970년에 이미 나왔어요. 농심에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짜장라면 이름이? 짜장면. 그냥 짜장면이요. 그냥 짜장면. 예. 그러니까 망한 거죠. 그러니까 제품 이름이 너무 범용적이고 뻔하니까 짜장면하고 스파게티를 합쳐서 스자를 빼고 거기다 짜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유치한데 당시에는 너무 이건 감각적이고 트렌디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엄청 잘 팔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롯데 짜장면 하면은 왜 농심이 롯데 짜장면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농심이 롯데예요. 그거 아는 분도 별로 없을 거예요. 처음에 이름이 처음에 네. 창업주가 롯데 창업주의 셋째 동생이 농심 창업주거든요. 그래서 롯데공업이라고 썼다가 나중에 쓰지 말라고 그래서 농심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근데 이제 짜파게티 이렇게 뭔가 들리는 게 더 맛있게 들리잖아요. 짜장면, 짜파게티. 짜파게티 관련해서 그 연구할 때 그런 히스토리 이런 게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공법이 스프 만드는 공법이 달라요. 일반 스프들은 이제 만들어진 다양한 원료들을 혼합해서 포장하는 그런 공법인데 저희가 이제 짜파게티 같은 경우는 잘 풀어지고 이제 하기 위해서 과립을 하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그래뉴얼 공법. 네, 맞아요. 네. 그런 공법이 아마 비밀이지 않을까? 저만 그래뉴얼 공법을 모르는 건가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일반 스프들은 분말 상태를 그냥 포장을 하게 되는데 짜파게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열과 압을 가해서 눌러줘요. 눌러줘서 얘네들이 한 번 더 이제 뭉칠 수 있도록 해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포장할 때 흐름성도 훨씬 좋게 되고 비빌 때 비빔 적성도 훨씬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공법을 좀 사용을 합니다. 그게 맛과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그 열과 압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맛이 좀 달라지긴 해요. 더 어우러지는 맛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자, 그럼 여기서 전문가 피셜 짜파게티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로 논쟁이 있어요. 뭐 불을 끄고 뭐 물을 섞어서 뭐 비빈다 아니면은 약한 불에 볶아야 된다. 사실 개발하고 있는 연구원한테 얘기하면 답은 뻔할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이제 표준 조리법이라는 걸 항상 그 제품에 표기를 하고 그게 맞게끔 저희는 최적으로 설계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너무 재미없는 답변이 될 수 있어도 사실 그 표준 조리법을 권하죠. 근데 어디에 비비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잔열이 있는 상태에서 비벼야 하나요? 아니면은 잔열이 아니라 약한 불인가요? 아니면 그릇에 덜어서 면수를 정확히 아마 8티스푼이었던 것 같아요. 조리법 맞죠? 맞아요. 8티스푼 이렇게 해가지고 비볐을 때 최적의 맛이 나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딱 불을 끄고 물을 버리고 면수를 8스푼 진짜 해서 비비는 게 가장 최상입니다. 그러면 그릇에 덜어서요? 냄비에다가 그대로 하시는 게 더 잡열이 있으니 더 잘 비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저 한 가지 저는 면을 개발하고 있는 사람에서 좀 아쉬운 거는 이게 볶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소스 남는 물량에 되게 집중한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볶다 보면 근데 면이 불고 있는지를 체크를 안 해요. 진짜 짜파게티 맛있게 먹는 법은 네. 다른 사람이 끓여주면 돼요. 그건 정말 불변이군요.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네.
저는 예전에 어떤 한 예능 프로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짜게치 혹시 드셔보신 적 있어요? 짜게치? 네, 짜게치가 뭐야? 짜파게티에 계란 치즈. 아, 어떠신가요? 왜냐면 유튜브나 각종 자기만의 레시피들이 막 있잖아요. 두 분 개발자로서 보실 때 아쉽다 혹은 이건 진짜 인정, 진짜 맛있다. 그래도 저는 그 짜파게티 스프에 자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넣어도 짜파게티 스프는 다 이겨요. 만능 소스 같이 생각이 되고 계란 치즈도 저도 아이가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도 많이 먹는데 그래도 저는 계란 후라이 하나 탁 올리는 게 제일 깔끔하고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냄비에다 끓여야지 면이 가장 맛있나요? 뭐 아무래도 양은 냄비가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물도 끓고 그 같은 조리 시간에 면이 잘 익게 만드는 그런 건 있죠. 근데 어느 용기다 끓여도 사실은 그 표준 조리법이 범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동일한 정도의 그 품질이나 맛은 다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그 가스불에 끓이는 거하고 인덕션에 끓이는 거하고 다른가요? 비교해 봤는데 큰 차이는 해보셨구나, 네, 그것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럼 전자레인지는요? 전자레인지로 몇 분 돌리는 렌지 조리기 같은 거. 해외는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가 되게 범용적으로 사용하잖아요. 저희처럼 조리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그런 조리법도 저희가 해외로 수출한 제품들은 병기해주고 있거든요. 똑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그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조리법이나 시간 같은 것들을 설정해줬죠. 출력하고요. 농심 연구소는 인덕션 씁니까? 가스불 씁니까? 같이 씁니다. 다 있어요. 있어요? 전자레인지도 뭐 700와트, 1000와트, 1500와트 사양별로 다 갖고 있고요. 다양하게 저희도 테스트해서 이렇게 조리법들을 최적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면을 개발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가요? 면은 되게 사실은 심플하거든요. 어렵다고도 볼 수 있는데 조리 시간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결국에는 면이라는 건 한번 익혀놓은 놈을 다시 소비자가 빠른 시간에 드실 수 있게끔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 이게 얼마나 이제 거기에 과학이 숨어져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신라면이 4분 30초다라고 한다면 그 4분 30초에 될 만큼 이 면이 먹는 물량, 그 조직감의 그 텍스처가 어느 정도 설계를 가장 딱 옵티마이징 해놓고 저희가 보통 이제 드시는 걸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이렇게 보통 계산을 해놓거든요. 드실 때 너무 빨리 퍼지거나 약해지지 않게끔 그런 데 많이 주안점을 줘서 이렇게 개발을 하죠. 논란이 기름에 튀긴 면이 맛있냐 겉면이 맛있냐. 근데 논리적으로 겉면은 기공이 적기 때문에 딱 면이 치밀하고 쫀쫀하고 쫄깃하다, 이렇게 논리상은 그렇거든요. 겉면이 더 맛있어야 되는데 이거 기름에 튀긴 그 맛을 못 따라내잖아요. 그럼 어느 게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라면도 있고 저희 신라면 겉면도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식감적으로는 좀 명확히 달라요. 공정상에서 면의 치밀도, 기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유탕면은 대신 좀 부드러우면서 좀 쫄깃한 식감, 겉면이 약간은 단단하지만 찰지고 좀 더 단단한 식감. 국물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죠. 겉면이 조금 더 기공이 적기 때문에 면에서 나오는 그 용출이라고 하는 거가 조금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국물이 좀 더 깔끔하게 난 즐기고 싶다라는 분들은 겉면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라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뇌가 멈춘 상태에서 먹는 건데 이게 엄청 학술적으로 들어가지네. 그 한국 라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이유라는 짤을 본 적이 있어요. 해외 라면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려면은 일단 육개장 사발면부터 이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전 참 재밌더라고요. 그게 한국에 해외 라면 완제품 수입된 게 굉장히 예전이에요. 88 올림픽 때 전후거든요. 수입 자유화되고 유통시장 개방되고 89년부터 해외여행 자유화되면서 외국에서 이제 라면 사오고 그러면서 백화점이나 수입관에 막 해외 라면 깔리고 했는데 40년째거든요. 근데 지금 해외 라면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냐면 5%가 안 되는 거로 알거든요. 솔직히 먹방 하시는 분 외에 저는 한국 라면 이외 제품을 사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는 못했어요. 못 이기는 이유가 있죠. 일단은 맛이 김치를 뭐 미국산 김치 안 먹듯이 라면은 이제 고유의 이 맛으로 이미 탄탄하게 이게 자리를 잡아버렸고, 그리고 뭔가 해외 라면은 밥을 말아 먹기가 참 애매해요. 우리하고 맛도 다르죠. 일본 라면 하면 뭔가 느끼해, 태국 라면 하면 뭔가 시어, 인도네시아는 물도 없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잖아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라면 종주국 하면 일본이잖아요. 일본 라면이 한국에 성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한국 라면이 성공한 이유는 정체성이 없어서 그렇고 일본 라면이 성공한 이유는 정체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일본 라면은 이 장인 정신, 정체성 이것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근데 한국 라면은 그런 게 없잖아요. 트렌드와 니즈에 맞게 계속 변화하는 거죠. 이렇게 연구원분들이 그 작은 트렌드를 쫓아서 계속 바꾸시고 감칠맛 쫓고. 근데 일본 라면은 뭐 10년 전에 먹은 맛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못 쫓아가는 거죠. 지금 줏대 없다는 말씀. 그런 뜻은 아니고 굉장히 플렉서블하다는.
제품 관련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플렉서블하게 하지만요. 기본 저는 베이스는 우리나라는 역시 장류 문화 아닙니까? 발효 문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장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 음식에 먹는 조미료가 간장, 고추장, 된장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런 원료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밥을 말아 먹어도 맛있고 입맛에 딱 맞게 하는 게 아닐까.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요즘에 한국 라면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엄청난 인기잖아요. 개발을 하실 때 외국에 수출하는 라면은 그 시장에 맞춰서 따로 개발을 하시나요? 뭐 예를 들면 신라면 같이 똑같은 브랜드를 갖고 글로벌하게 판매하는 제품들은 오리진 렐러티를 꼭 잃으면 안 되니까 그 추측을 갖고 이제 각 나라마다 식품에 대한 기준이 좀 미세하게 좀 달라요. 그 나라별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있고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다른 원료로 대체를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비슷하게 내려고 이제 노력은 하고 큰 틀은 바뀌지 않으려고 하지만 예민한 분들은 차이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할랄 버전도 있었던 맞아요. 것 할랄, 같고 노미트 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예전에 한번 신라면 나라별로 건더기 비교했던 짤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적다, 억울하다, 약간 이런 반응이 있었던 걸 저는 기억하거든요. 건더기 양은 왜 다른 거죠? 그 용기면이었던 것 같아요. 컵면이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일본에 수출하는 신라면 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내수에 판매되는 신라면 컵이 있는데 그 건더기가 조금 구성이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일단 일본은 뭐 알다시피 라면의 본고장이지 않습니까? 컵라면의 가격대가 보통 2,000원에서 2,500원이에요. 우리나라는 1,000원에서 1,500원 사이로 이제 포지션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시장에 뛰어들려면 요 정도의 구성으로는 또 이게 맞지가 않아서 저희는 수출하는 입장이니까 가격대를 또 비슷하게 맞추거든요. 보셨던 그 기사는 그 제품 사실 일본에서는 2,000원 이상으로 저희가 판매하는 버전일 거예요. 같은 가격에서는 절대 이렇게 나올 수가 없고 그렇게 팔 이유가 없죠. 차별이 아니었군요. 오해였군요. 네, 그건 진짜 오해입니다. 네. 네. 해외에서 파는 너구리엔 다시마 들어갑니까? 네, 들어가죠. 미국에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다시마가 원장으로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 건 크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작게 잘라서 외국 애들은 씨위들 안 먹잖아요. 잘 거부감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예. 원장이란 표현은 업계의 그건가요? 너무 전문 용어가 계속 나와서 네네네. 원장, 다시마 원장이요? 뭐 스프를 넣어도 에딩한다 그러고 우리는 스프 넣어 이러는데 라면 하나에도 이렇게 전문 용어가 많네. 아 근데 저희는 이런 업계에서 쓰는 용어 듣는 게 너무 재밌어요. 다시마 가끔씩 2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그냥 생산 라인에서의 착오인 거죠. 일부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약간 마케팅 윌리 왕카 전략으로. 이런 것처럼? 저희가 하나씩 넣기 위해서 로봇 팔로도 다시마를 넣고 옆에서 사람이 지켜보기도 하거든요. 2개 나오면 럭키비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럭키비키. 근데 약간 그런 오해는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라면이 몸에 안 좋은 음식으로 사람들 많이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거면은 라면부터 끊어라. 어떠세요? 좀 억울하신 부분이 있나요? 탄단지 비율을 조금 더 좋게 하려면 저희가 항상 라면 먹을 때 계란 하나 정도 넣어 먹잖아요. 그 정도 넣어서 먹으면 구성이 훨씬 더 좋아지고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든 집에서 하는 음식도 밥만 맨날 하얀 쌀밥만 365일 먹으면 몸에 나빠요. 잡곡을 섞어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좀 섞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라면만 진짜 365일 먹으면 좀 그렇겠지만 매일 365일 먹는 것보다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더 살찌나요? 스프가 더 살찌나요? 면이 더 살찌나요? 스프는 포션이 정말 작습니다. 아 그래요? 그 면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좀 덩치가 커요. 죄송합니다. 칼로리의 대부분 면이죠. 그 왜 칼로리가 써 있잖아요. 뭐 400 몇십 칼로리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예전에 나 면만 먹었으니까 그렇게 살 안 찔 거야 이랬는데 엄마가 진짜 한심하게 보더라고요. 제일 궁금한 게 이게 낭설인데 라면 스프는 닭뼈로 만든다. 닭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왜냐면 저희 중국집에서 짬뽕 같은 거 만들 때 육수 낼 때요. 그냥 닭 살만 쓰지 않습니다. 뼈를 넣어야지 국물이 농후하고 진한 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에 들어가진 않고요. 그 제품 특징에 따라서 소고기 제품이면 소고기 사골이나 다른 뼈나 살코기나 같이 만들어서 우려내서 그거를 농축하는 거고요. 닭고기 관련 제품이면 닭뼈도 들어가고 닭살도 들어가고 그걸 가지고 끓여서 저희가 농축을 해서 사용합니다. 제가 본 마케팅 문구 중에 신라면 스프는 그해 생산되는 버섯, 고추 등 신선한 농산물 50가지가 배합되는 정말 완전 식품이다. 아까 여쭤봤거든요. 정말이냐. 그 원료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분말 스프 하나를 만들 때 20가지, 30가지 이상의 원료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원료를 또 만들려면 그 하부에 이제 농산물이나 또 다른 원료들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저희가 매운맛을 잘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고추 원료 하나 수배하는데도 굉장히 연마다 힘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해마다 그걸 수급을 하는 일이 저희 연구소에도 큰 업무거든요. 나가요? 현장을 나가서 봅니까? 저 현장 나가죠. 밭을 나가요. 밭을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후레이크류에도 저희가 파도 들어가고 뭐 다양하게 들어가죠. 양배추, 당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연마다 저희도 최고의 품질을 아무래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와 뭐 구매팀이나 관련된 그 부서들이 있어요. 같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품질 검사를 다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해 수확되는 농작물이 그 뭔가 일조량이라든지 강수량 때문에 다 맛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스프의 맛에 영향을 끼칠까요?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고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하고 일정한 표준화된 맛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맛있구나. 근데 라면 스프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끓여 먹을 때도 그 국물 맛이 맛있잖아요. 근데 생으로 이렇게 부셔 먹어도 이 자체로도 맛있어요. 그것도 다 염두하고 개발을 하시나요? 분명히 이거는 조리법대로 안 먹는 사람이 있고 생라면을 좋아하는 그 생라면 마니아층이 있거든요. 솔직히 생라면층을 염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끓여서 먹는 그 제품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얻어 걸린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생라면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한번 신라면 덜해든가라는 신제품이 나와서 이제 주변 지인한테 뭐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라고 추천드렸는데 드시고 나서 어땠는지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쭤봤더니 야 그거 그 면 있잖아 부셔 먹으니까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제가 기대했던 건 아니 제대로 끓여서 드신 거를 품평을 듣고 싶었던 건데 알면으로 부셔 먹으니까 제일 맛있더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좀 씁쓸했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아니 그러면 신라면하고 신라면 레드하고 신라면 블랙하고 면이 다릅니까? 같은 면 아니었나요? 다 다릅니다. 왜냐면 또 스프가 다 다르잖아요. 다 그에 맞게끔 조금 또는 뭐 아예 다르게 새롭게 개발을 하는 면들이 대부분입니다. 생라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맥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밑으로 드릴게요. 네. 딱 신라면 같아 보여요. 신라면이야. 눈으로 봐도 네, 알아요? 신라면 같아 보여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 개발하실 때 생라면은 안 드셔보시는 거예요? 생라면은 끓인 건 거의 그쵸. 그럼 이 기회에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 그 맛이 있어요. 생라면 부셔 먹는 그 맛. 전문가들이시니까 먹지 않고 향만 맡아도 어느 라면인가를 아세요? 아신대. 어떠세요? 생라면 드셔보셨는데? 맛있죠? 맛있네요. 매력 있다니까요. 본인이 만드신 거 매력 있다. 근데 생라면으로 안 드셔보셨다고 저는 근데 신라면보다 육개장이 생라면으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사발면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요? 네. 면에도 조미가 잘 돼 있거든요. 얇은 면이라서 되게 정말 식감이 바삭바삭한 그 느낌이 진짜 좋습니다. 이건 팁이네요. 육개장 컵이요? 아니면은 사발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부셔요? 그 안에 넣고 스프 틀고 이렇게 손으로 하고. 네. 스프 다 뿌립니까? 솔직히 저는 다 뿌리면 조금 짭짤하고 반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그럼 건더기 스프는 어떻게 할까요? 건더기는 따로 혹시 라면 먹을 때 면이 불지 않는 기술 있나요? 흔히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뭐 면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찬 바람을 씌워주면은 면 표면이 이제 굳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뜨거운 물에 안에 계속 있을 때도 우리도 목욕하면 몸이 불잖아요. 그런 것처럼 면도 수분을 먹으면서 이렇게 불거든요. 그런 과정을 좀 지연시키거나 최소화시키려면 면을 이제 들었다 놨다 하거나 또는 뭐 식초 같은 걸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이제 pH를 조금 낮은 쪽으로 해주면 면의 어떤 단백질 성분들이 응집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조직감이 탄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라면집에서 하는 거랑 똑같구나. 이런 분도 봤어요. 그냥 면을 넣으면 저희는 일정 시간 지나면 이렇게 좀 면을 젓가락으로 풀잖아요. 끝까지 안 풀고 놔두는 거죠. 이제 마지막만 살짝 풀어서 드시는 분도 봤고 그러면 저도 해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면의 경도라고 할까요? 탄력? 이런 것들은 좀 더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두 분의 약간 최애 라면 물량, 면의 꼬들함 정도 어떻게 드세요 평소에는? 애들이 조금 꼬들한 걸 좋아하긴 해요. 덜 끓이거나 또는 화력을 좀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물량은 또 저희가 원래대로 넣으면 또 이게 한강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국물 맛이 또 포기 못하니까 그 물량을 좀 줄여가지고 조리 시간도 짧게. 그래서 이제 인덕션 같은 경우는 9 가장 센 화력으로 짧게 끓이고 하면 면이 좀 탄력 있고 국물 맛도 염도가 잘 맞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물 조절이 제일 문제잖아요. 근데 한강이 돼버렸어. 그러면 와 망했다. 이거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다시 끓입니다. 다시 라면 표지에 보면은요 뒤에 작은 글씨로 이 제품은 뭐 밀, 대두 등등 뭐 같은 데서 알러지 유발물질. 근데 그게 왜 항상 들어가 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공장이 어떤 구조이면 항상 그게 들어가 있는 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거는 아마 교차 오염의 위험 때문에 저희가 그 문구를 넣는 거고요. 저희가 원료를 원체 다양한 원료를 쓰잖아요. 그 원료들이 생산되는 공장이 또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원료들도 또 생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차 오염을 우려가 돼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표시 광고 심의에 관한 법률 규정 사항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나는 대두 알러지가
대두랑 전혀 상관없는 라면을 먹었는데 대두 알러지가 났어. 그러면 나중에 민원을 넣거나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알고 보면 공장이 딱 하나, 뭐 라면이면 라면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것도 조리하고 저것도 기계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미리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라면만 만드는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새우깡도 만들고 그런 건가요? 그거는 1차적으로 저희가 제품 만드는 공장이 있고요. 또 제품 만들기 위해 스프 같은 경우는 각각 원료들 만드는 공장이 또 밑에 또 있습니다. 그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네요. 왜냐면 항상 모든 식품에 보면은 이 제품은 뭐 밀, 대두 등과 같이 뭐 하는 그 뭐 공장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작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다 같은 곳에서 생산을 하는 건가? 실제로 그 어떤- 표기되어 있는 네. 그런 성분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다만 혹시 모를 교차 오염까지 우려해서 일단은 다 표기는 해놓고 있는 거죠. 그 어르신들께서 가끔 라면 맛 변했다고 예전 그 맛이 안 난다 조금 밍밍해졌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 맛의 변화가 있나요? 크게 맛의 큰 틀은 바뀌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큰 틀은 원래 기존에 있던 제품들이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저희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에 아무래도 외식 문화나 이런 게 되게 발달했잖아요. 입에 강하고 임팩트가 센 이런 음식들을 원체 많이 먹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라면 맛이 좀 밍밍해지지 않았나. 예전에는 진짜 보리밥 먹고 라면 먹고 하면 라면이 진짜 감칠맛도 많고 맛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아마 라면이 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계속 매워지고 있잖아요, 라면이. 막 진짜 매운맛, 정말 매운맛. 계속 서로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매워지는 것 같은데, 라면 시장이. 라면 산업 1위 개발자 입장에서 이거 기회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오히려 위기라고 보시나요? 저희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 자체가 이제 매운 걸 잘하는 회사라고 예전부터 이야기가 되었고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매운맛만 원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맛있게 매운맛도 원하면서 스펙트럼을 좀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 매운맛 자체가. 스코빌 지수라고 하죠. 매운맛 측정하는 게. 근데 신라면이 1,300이잖아요. 아닙니다. 3,400입니다. 3,400이면 신라면 레드가 3,400 아닌가요? 신라면 레드 7,500입니다. 7,500이구나. 네. 맞아. 근데 이 SHU라는 개념이 매운맛 고추에서 나오는 캡사이신 게 매운맛만 측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라면을 보게 되면 고추만 넣는 게 아니라 후추도 넣고 마늘도 넣고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매운맛이 또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리지널 신라면의 맛은 그 자체는 변하지 않은 게 팩트네요? 네. 그걸 유지하려고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라면이라는 그 식품군이 너무 재밌는 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라면의 사회적 위치, 막 힘든 사람들 라면으로 끼니를 다 해결하다가 성공을 했다. 이런 성공 스토리가 있는 반면에 최근에 해외여행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좀 화제 중에 하나였던 게 대한항공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라면 도서관을 만들었잖아요. 라운지 하면 약간 좀 부의 상징? 그런데 거기에 라면 도서관을 쫙 해놓고 라면을 진짜 고급 음식 같이 좀 포장을 또 했더라고요. 그런 거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너무 잘한 거죠.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웃을 바꿔라. 예를 들어서 치약인데 치약이 3,000원짜리잖아요. 네. 근데 이걸 18,000원에 팔려면 건강 헬스 뷰티 쪽으로 옮겨놓으면 되거든요. 그럼 그쪽하고 라인업이 같아지니까 이쪽에 있으면 세정제들하고 친구인데 이쪽으로 오면 갑자기 품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물격을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그런 전략을 잘 세우고 있는 거죠. 농심하면 라면 업계 1위잖아요. 그거에 합당한 좀 자부심이 두 분 다 있으시죠? 우리가 라면 업계 1위다. 왕이다. 네. 그거를 고취시킬 수 없는 어떤 기업 문화가 있나요? 그런 생각이 또 너무 많아도 안 좋은 것 같고 또 너무 없어도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자신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 리딩을 해왔다라는 거, 면이든 스프든 각자 이 자리에서는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과학이나 노하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떠한 라면에 대해서 딱 이거 해봐라고 던져주면 우리 3개월, 6개월이면 무조건 만들어낸다. 뭐 그런 자신감들은 좀 갖고 있죠. 그래서 인스턴트 일본 라면의 원조가 니신이잖아요. 니신의 미주 총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라면 브랜드는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 오. 소비자 트렌드를 그들은 완벽하게 공략하고 있다. 우리는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조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한국 라면 브랜드들이 진짜 치열하게 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평소에 어떤 제품을 딱 기획했을 때 개발해도 하지만 또 남는 짬짬이 그 프로덕트 풀이라고 해서 시드화 시켜놓은 제품들 굉장히 많아요. 출시는 안 됐고 빛을 현재 못 봤지만 준비되는 게 한 200~300가지는 있을 거예요. 200~300개나요?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도록. 약간 농심 보석함 같은 곳이네요. 와. 자, 그렇다면은 솔직히 타사 제품 중에서 이 라면은 조금 탐난다 하는 제품 있으실까요?
저는 일본에 아까 얘기해 주셨던 니신, 일청식품이라는 니신이라는 회사 봄베이 우동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저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되게 소름 돋네요.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제품을 먹을 때마다 우동 제품이니까 면도 되게 굵고요. 되게 매끄러워요.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일청식품에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조 과정에서 두세 개 특허도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법도 되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공법을 써서 만든 면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제품 볼 때마다 아, 참 잘 만들었다, 맛있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거 이제 면도 되게 차별화되지만 저도 일본 여행 갔을 때 먹었을 때 일본 라면들이 입맛에 안 맞거든요. 느끼하고 그런데 이 우동 같은 경우에는 가스오부 식물 되게 잘 나 있고 건더기가 기츠네 우동은 유부가 막 이만한 게 들어가 있어요. 덴푸라 우동 같은 경우에 진짜 손바닥만한 튀김이 진짜 탁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 쇼킹하다, 잘 만들었다 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라면 연구원 두 분께서 인정한 제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팔면 잘 팔리겠다. 난리 그렇죠? 나네. 거기다 두 분 얼굴 넣어가지고. 넣어주실까요? 근데 그렇게 잘 만든 라면이라면 한번 개발을 해보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시도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뭐 다 개발은 해서 어느 정도 뭐 해놓은 사례는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